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곧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골든크로스가 항상 상향으로 조정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페이크도 많았죠. 골든크로스를 노출시키고 또 하방으로 움직였던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황금 십자가, 요번에는 어떻게 움직일런지,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를 다시 뚫을 건지 아니면 그 지점에서 또 조정이 들어올 건지 봐보자고요. 2025년 저는 5월, 6월, 7월을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올해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XRP와 관련된 코인들이 상승을 하게 될 거다. 미국발 ETF 코인들, 그리고 중국 오픈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자, 믿거나 말거나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XRP가 기관의 신뢰를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기관들이 좋아할까요? 최근 스위프트의 대항마라든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또는 스위프트의 업그레이드 버전 스위프트 2.0,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을까요? 움직이겠죠. 이게 비트코인과 XRP의 가장 큰 차이죠. 어떤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매집하기 굉장히 좋은 코인이죠. OTC 거래가 가능하죠.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OTC 거래, 장외 거래가 가능하지만,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코인들은 장외 거래를 하기가 약간 애매하죠.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코인을 기관들이 시장에서 XRP를 구매하지 않고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수하기는 굉장히 편하죠. 마크 필립스,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논문에도 OTC 거래로 그들은 XRP를 매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용히 그들은 XRP를 보유할 수 있게 되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1.5억 개, 2억 개, 3억 개, 알 수 없음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든 XRP는 결국 기관들이 매집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들 또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기관들이 신뢰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쓸모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유틸리티, 멀티플레이어, 효용성이 높다는 거죠. 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고, 계속해서 영상 속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디지털 도구의 가장 큰 가치 척도는 누구나 그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가치가 높아진다. 어쨌든 XRP 거래 비용은 0.00002달러에 불과하고, 수요가 가장 많을 때에도 안정성을 유지한다. 빠르고 저렴하다. 디지털 결제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3초 이내에 거래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확장성 및 실제 지불 효율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XRP는 채굴 수익이 아니다.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거래 금액이 높은 대량의 자금 이동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관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다. 채굴자가 없고 검증자 보상도 없다. 그리고 거래소 수수료는 영원히 소각된다. 제가 저번주 영상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설명 안에 저는 굉장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왜 비트코인? 왜 XRP? 인류가 진정 받아들여야 될 도구가 무엇인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과 가장 큰 단점, 해킹 또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또는 수정, 보안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가장 큰 리스크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팩트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한 유일한 탈출구가 XRP다. 그래서 그들은, 행님들은 XRP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뿌려보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들은 솔루션을 제공할 때가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정부적, 무정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걔네들이, 행님들이 아주 잘 통제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도구인 XRP. 과연 여러분들이 행님들이라면, 글로벌리스트라면 어떤 도구를 선택을 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걔네들이 XRP를 두고 계획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게 4-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계획적이란 말은 충분히 음모론적으로 고의로 일부러 무언가를 연기시키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법원 소송 지연,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법 지연, 그리고 세 번째 스위프트를 갈아엎을 수 있는 도구인데 요 발표도 지연, 그리고 네 번째는 ETF도 지연,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ISO 20022도 지연. 살짝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XRP를 던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OTC 거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들의 지연 전략이다. 왜 그들은 조용히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법원 소송 지연이기 때문이죠. 기업, 기관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법이죠, 법. 법에 따르는 세무 절차. 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든 경제 활동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죠. 대놓고 거래소에서 매수를 한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들의 밥이 될 수 있겠죠. 벌금을 맞을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업 자체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장외 거래를 통해서 줍줍은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보호받을 법이 필요한 거죠.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면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들의 계획된 지연 전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충분히 XRP, RLUSD를 어떤 도구로 사용할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 함부로 발표를 하지 않겠죠. 가장 결정적인 게 소송 지연 전략 아닐까요?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소송을 계속해서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법안도 마찬가지고 그 내막에 있는 그들의 음모, 거래의 도구를 바꾸려는, 종이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로 바꾸려는, CBDC를 활성화시키려는, 인간 통제를 하려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엘리트들의 글로벌 아젠다, 그 속에 XRP가 있고 그 속에 RLUSD가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고 뭐 포기할 수도 있고 징징거릴 수도 있고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그들은 만든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시련,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악재, 또 다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장기 투자자 $300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금 가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들을 이야기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죠. 그 이유는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해요. 채택 받으면 떡상,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암호화폐로 전락을 하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 도가 아니라 뭐가 맞지 않을까요? 암호화폐란 게, 비트코인이란 게, XRP란 게 어떻게 맨정신에 이 시장을 볼 수 있습니까? 비트코인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그 데이터 쪼가리 하나가 누가 만들었는지 노출이 되지 않는 그 자산 하나가 뭐가 잘못돼도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 데이터 쪼가리 하나가 어떻게 1억 4천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맨정신에 가능한 것들인가요? 어떻게 이걸 음모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의 끝은 CBDC다. 그들이 원하는 건 결국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사람들에게 쓰게 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몇십 년 전부터 들었던 노동의 종말, 그리고 화폐의 종말은 그래서 전혀 의미 없는 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돈이 사라진대, 노동이 사라진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결국 현실화가 돼서 그 시작점에 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얼마 전 WEF 회장 클라우스 슈밥 그만뒀죠. 뭐 비리에 연루가 돼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황이 서거를 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88세. 그리고 드라마틱하게도 좀 소름 끼치는 이야기지만 클라우스 슈왑이 그만두고 교황이 서거했던 4월 21일 비트코인 가격이
$8,000였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들은 항상 힌트를 제공을 합니다. 더 제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더 소름 끼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제가 멤버십 라이브 때는 그냥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XRP를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여러분들이. XRP 사지 마세요. 그만 사세요. 자, 또 새로운 한 주 원화채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피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XRP를 통해서, 피트TV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트TV였습니다.